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페이지 137페이지 무효 취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추인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령의를 모두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추인할 수 없는 것 되어 있습니다. 추인할 수 없는 거. 자, 먼저 기억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추인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무건들의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불확정 무효 추인 인정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를 추인하게 되면 하나 팁 드리면, 자, 처음부터라는 거,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네, 처음부터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 자, D것 지문입니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역시 추인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리얼이죠. 통정화 표시의 임대차 계약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추인하게 되면, 자,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니은은 네, 불확정 무효 추인입니다. 불확정 뭐다? 무효 추인. 그래서 무건대리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라는 얘기 들어갈 것이고, 니을 같은 경우는 이건 확정 무효 추인입니다. 확정 무효. 그래서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효행위 뭐다? 추인. 그래서 이거는 그때부터, 원칙은 효력이 없습니다만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네, 소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두십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비교를 꼭 잘 좀 해두세요.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될 것이고, 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무효인 법령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문장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한 사람이 갑이란 분이 예를 들어서 95세가 되셨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갑자기 치매가 오셨습니다. 치매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치매가 왔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정신줄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의사 능력 없으면 뭐로 간다? 무효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혹시 재산이 있는데 정신줄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 타인한테 증여하거나 또는 또 타인한테 뭐 한다? 매매하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갑에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식의 예를 들어서 의리. 자, 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정신세계가 이상하니까 법원에 선고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한정, 후견을 받게 되면, 네, 이 갑은 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한정 후견이 되고요. 여기 자식이, 이쪽은 갑은 여기 한정 후견이 되고요. 이 자식은 한정 후견이 되는 겁니다. 즉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경우 한정 후견인이 행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게 되면 이거 우리가 취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되고 확정적 가시고요.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무슨 사유도 있고요,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이중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무효인 법률행위. 네, 그러니까 이 갑이 만약에 뭐 100억짜리 토지를 만약에 증여했다라고 한다면은 무효로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취소로 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무효일 때 취소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중효를 겨냥해서 낸 지문이에요.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자, 나머지 거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있죠? 네, 추인. 자, 추인은 언제 한다? 자, 거기 취소 원인 소멸. 네, 취소 원인 소멸 후 계속 나올 거예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만 19세 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년된 후, 자, 19세 후에 뭐 할 수 있다? 네, 추인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 맞고요. 자, 불성립했을 때는 무효가 적용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네, 무효는 적어도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에서는 불성립에서는 무효 관련된 법조문 인정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5번째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 3번 갑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자, 거래 허가 신고에 가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 허가 지역이죠. 003번. 자, 옳은 것 했습니다. 허가 지역이죠. 그럼 허가 지역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을 그리신다면, 자,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 무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네, 매매 효력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이 계약은 뭐가 되고요. 4번. 허가가 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 무효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면탈하거나 배제하는 내용. 자, 그런 경우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허가 면탈 배제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뭐다?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요. 확정 무효로 선언할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유효 여부가 확정되기 전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 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부당이득은 언제 쓰는 용어인지 아시죠? 네, 확정 무효가 돼야지 부당이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 이야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뭐 이전? 네, 허가받기 이전 이 상태에서 네,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 무효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1번, 2번 다 틀린 얘기고요. 세 번째입니다. 착오 사유가 있을 때 네,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 자, 허가 지역에서 계약했는데 만약에 착오 취소가 있었다. 그러면 착오 취소는 허가 지역이든 아니든 착오가 있게 되면요. 여기서 취소 주장에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허가 지역이든 아니든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진위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이 있게 되면 허가지역 묻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관계없이 네,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네, 무효. 3번 취소해서 각각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팔레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효력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협력할 의무는 당연히 있다. 해야 맞는 겁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다. 네, 지정기간 만료가 되면요. 바로 확정 유효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린 이하 되겠습니다. 자, 쓰는 용도 잘 기억해 두세요. 허가 지역이든 아니든
단통 착사, 진의하는 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있으면 허가 신청 유무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주장, 취소 주장에서 확정 무효선에서 협력할 의무 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네, 다음에 문제 4번 갑니다. 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뭐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억 지문을 볼까요? 허가 지역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보시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샀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 토지하고 이 건물은 자,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허가받지 못했다. 이 토지를 허가받지 못했을 때 건물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 건물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멋있게 표현하면요. 네, 불가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무권리자가 처분행위에서 권리자가 추인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갑이 등기가 된 부동산을 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을은 무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무권리자가 매매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준 것은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무권리자가 등기를 쳤다는 것은 처분행위한 것은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효 등기거든요.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이 A점 때 매매 계약을 B점 때 그래 갑이 인정하마 이렇게 추인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계약이 처음부터일까요? 그때부터일까요? 네,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 자, 무권대리 추인일까요? 예? 아까 했었습니다. 무권대리 추인일까요? B점, 무효행위 추인일까요? 선택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죠.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고 그때부터고 무권대리 추인은 처음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하지 않고 무권대리 추인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네, 니은 지문도 X다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자, 디귿입니다. 무권대리는 본인 일을 추인하기까지는 무효인데 그 성질은 뭐다? 유동적 무효이다. 네, 디귿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적 무효 맞고요. 자, 리을 갑니다. 자,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출생시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죠? 무효전환 법률을 적용해서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리을은 신분행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족행위에서도 이 총칙의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리을 맞는 문제고요. 미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에서 미등기 전매는 중간자 허가 배제된 것으로 무효란 판례 입장이다. 네, 미음 맞는 이야기죠. 뭐 기억나십니까? 네, 허가지역 중생등기죠. 네, 허가지역 중생등기가 있으면 허가지역이 아니면 이건 유효가 되겠지만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빼먹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무효.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허가지역 중간생략 등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죠? 기억 니은이네요. 네, 4번은 그래서 1번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자, 문제 5번 갑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확정적 유효인 것. 네, 아까 했습니다. 자, 5번은 정답이 5번.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해제가 되면 바로 확정 유효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문제 6번 갑니다. 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갑은 을서의 토지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는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토지 X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자, 이때 갑을 간의 법률 관계에서 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똑같습니다. 그림이 또 아까 있었는데 다시 또 해볼까요? 자,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자, 1번 지금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다. 아니죠. 허가 받으면 언제부터예요? 네. 허가 받으면, 자, 확정 이유는 언제부터다? 처음부터 확정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지문 X입니다.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자, 두 번째는 허가받기 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이야기네요. 자,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약금을 걸었어요. 자, 계약금을 만약에 이렇게 다다 줬으면, 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허가받기 전이라도, 자, 또는 허가가 난 후라도, 네, 해약금 해지 가능성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좀 어렵게 설명하면, 이 계약은, 자, 낙성이 아니고 요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 주면, 허가 지역이든 아니든, 약속된 계약금만 다 주게 되면, 해약금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허가가 난 후라도, 아직 이행 착수 전이라면, 무슨 착수요? 네, 이행의 착수 전이라면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할 것은 여기 허가받기 전 4번을 전제로 쓰는 4번이 됐을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최후령 들어가서 네, 이행 지체도 있고요. 이행 불능도 있고요. 지체는 최고가 필요하고요.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수없이 쓰는 겁니다. 매주 쓰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허가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한 단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지란 말도 없고요. 법정 해지할 수란 말도 없어요. 이런 말 못 써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 법정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해약금 해지할 수는 있다는 거. 법정 해지할 수는 없으나 해약금 해지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는요.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틀렸죠? 네, 이유는 뭡니까? 허가받기 전 협력할 의무는 있죠. 네, 매매 효력은 없죠. 불확정 무효니까.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제기할 수 있어요? 소 제기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역시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정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확정 유효가 되겠죠. 6번 문제 기억하세요. 허가받기 전이든 후든 약속한 계약금 다다다다다 쓰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 6번은 2번이고요. 자, 7번 갑니다. 토지 건물 일관에서 매매 계약했다. 옳은 것. 자, 1번은 확정적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불확정 무효죠. 네, 그래서 7번에 1번 X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협력 의무가 있는 거 맞아요. 네, 소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지만 해지할 수는 없어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본래 계약 해지할 수 없고요. 자, 세 번째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번.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체불로 인한 해지 안 되죠. 허가받기 전 4번을 전제로 한 체불 해지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해약금 해지랑 비교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건물만 등기 처단하면 안 돼요. 운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면 안 됩니다. 네, 정답은 3번. 네, 허가지역이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8번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 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일반 당사자가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로 허가 신청서의 사실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실하지 않게 기재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다시 성실하게 기재해서 신청하게 되면 허가 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2번은 확정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번은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하게 되면 확정 무효. 자, 3번 아까 했습니다. 허가 지역이든 아니든 진의하는 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있으면 무효 주장, 취소 주장해서 확정 무효 만들어서 협력 의무 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가 이게 허가지역 가지고 나온 겁니다. 허가지역도 꼭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 취소, 몽땅 묶어서 틀린 것. 자, 허가 배제, 벌써 허가 배제하는 순간 확정 무효가 되겠죠. 두 번째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한 경우 처음부터 위한 법률행위다. 아까 했었네요. 자, 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이 불확정 무효, 대표가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를 갖다가 후에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게 되면 이거는 네, 거슬러 올라가지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지요. 근데 확정 무효예요. 확정 무효. 확정 무효. 그러면 확정 무효를 갖다가 즉 확정 무효 행위를 추후로 인정하게 되면 원칙은 효력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뉴 계약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트로 기억하세요. 무효,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확정 무효 추인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이에요.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미피피, 의사능력이 아니고 행위능력 없는 자 있죠. 제한능력자 부하기 때문에 선의, 악의, 불문, 묻지 않고 네, 현전, 이익, 반환하도록 돼 있다는 거 조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취소 원인 종료 전, 네, 미성년자 19세 전 법대는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 거 맞지요? 자, 다음 갑니다. 10번 가볼게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단 1번 볼게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취인한 때부터 새로운 범위한 것으로 본다. 네, 보충 설명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on 있을 때, 요 3번 상태예요. 3번에서 2번 있을 때, 3번이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죠. 네, 취소를 했네요. 뭐 했다고요? 취소. 네, 취소하게 되면 여기서 2번 간 거예요. 자, 도착한 곳에 직진 추인은 가능한 거예요. 직진 추인이에요. 즉 2번 무효행위에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됩니까? A점대인 것을 추인하게 되면 아까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 유효가 되는 거 판례 태도입니다. 취소를 한 다음에 무효 만든 다음에 무효행위의 직진 추인은 가능합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겁니다. 가분성 가지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일부 취소 가능해요. 세 번째 거 보세요.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착오에서 나온 겁니다. 착오에서. 네, 법정 해제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해제요? 네,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예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하고 있다를 놓고 본다면, 없다 한다면은 손해를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법정 해제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까 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의 추인, 소급표를 가서 놓는다는 거. 자, 불공정한 법령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화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 네, 구성됐고요. 다음 11번 갈게요. 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네, 틀린 거 볼게요. 자, 11번은 2번이 틀렸네요. 계속 반복돼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자, 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1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바로 볼게요. 자, 불공정한 법리가 나오네요. 네, 전화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볼게요. 103조가 있고 104조가 있어요. 네, 103조는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자, 104조는 조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공 정한 법률 행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징. 자, 103조 반사에서 법률행위 이 무효행위는 이건 추인이고 전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네, 추인은 안 되는데 네, 전환은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 기억하세요. 힘들면 이 정환하고 전환하고 글자가 비슷하다는 거. 앞으로 읽을 때 불공, 전환, 법률, 행위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104조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된다는 게 판례 태도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시험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104조 추인은 안 됩니다. 그럼 뭐는 된다? 전환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